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아쉽게도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기관의 이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고요. 또 이 지수 상단이 막혀 있었던 건 최근에 미중시가 또 그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풀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적 기대가 너무 성급했다라는 분석들이 우세하게 되면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큰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랜만에 만나뵙는 강사님입니다. 오늘의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예.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시장이 정말 중요해서 또 좋은 타이밍에 나와주신 것 같거든요. 예. 오늘 우리 시장이 아쉽게도 코스피 지수가 좀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예. 최근에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요? 현실을 이제 보면은 두 달 연속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대한 숨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회의 결과 현재 저속한 금리나 일정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고용 지표나 이런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빨리 당겨서 할 만한 어떤 추진 동력,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나중에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어떤 실망감, 약간 불안한 감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주가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로 보면은 거의 저점에서 42일,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두 달 오르고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은 한 달은 조정을 보이는 어떤 그런 습성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연초에 첫날의 고점 기록을 보았을 때는 약세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이라면은 계속해서 60일선까지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급등에 대한 어떤 절반 조정, 여기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1월 달은 횡보를 계속해서 좀 해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적이병의 음십자, 그러니까 약간의 기간 조정의 성격이 보여주고 2월 달, 그러니까 구정 이후에 어떤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약간은 우리나라는 신정이 아니라 구정을 좀 세는 어떤 부분이 좀 차트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재 구정 이후로 부분들이 어떤 상승했던 모멘텀들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CS2024, IT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BT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활발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반도체도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회복이 약간 더딘 모습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시세가 나지 않는 반도체는 또 순환매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지수가 흔들려도 그런 와중에도 순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전공정, 후공정, 공정에도 좀 약한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강의는 제가 취직을 해야 좀 끝나는 강의 시리즈일까요? 예, 그중에서 어떤 공정을 가야 될지 한번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나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좀 소통해 보고 싶다, 시장에 대한 교육들 계속해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장중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이스트 소프트도 나와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한 번씩 강한 시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CES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나와 있죠. 맥스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의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파워로직스, 이스트소프트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엑셈이 20%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노믹트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다시 한번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도 있고요. 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합병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18%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연구 성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석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내일 이 초전도체 연구 진행 상황, 연세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GPT 스토어를 조만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CES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엑셈입니다. 엑셈이 생성형 AI 기술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도입한 챗봇 큐리를 개발하고 자사 사이옵스에 먼저 적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20%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맥스트인데요. CES 2024에 현실 기반 XR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 제공한다라고 하죠. 이 CES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18%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예. 드디어 제가 종목을 고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 제가 고르는 거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스트 소프트,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챗 GPT의 어떤 상용화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보통 현재 스토어 같은 개념에서는 여러 가지 앱 기능을 현재 이제 출시하고 판매하는 어떤 웹 스토어의 개념인데 이게 이제 GPT 체계가 GPT 어떤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서 GPT를 전문으로 하는 웹스토어를 개설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AI사죠. 근데 오픈 AI사하고 MS하고
협업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실제적으로 이스소프트는 현재 얼라이언스 협력 체계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타휴먼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이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이슈가 이제 부상이 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관이 깊은 기업이 이스소프트이기 때문에 의외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번 언급을 좀 했었는데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가서 지금은 한 25,000원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12,000원대 이제 초반대에서 25,000원이면은 거의 한 더블 가까이 간 가격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적산병이면은 조정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있고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있다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 종목군들 제2의 이스소프트를 찾고자 하신 분들은 현재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쪽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폴라리스가 최근에 급등했던 거 있죠.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 현재 많은 어떤 부분들의 현재 매매를 어떤 그 매매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앞으로 또 따라 쫓아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다음은 파워로직스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한 번씩 좀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약간의 시사적인 어떤 문제로 좀 문제점을 지적을 좀 했죠. 왜냐하면은 초전도체 좋은 학회 부분이 사실은 상온 어떤 학회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그걸 진단해서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LK99 물질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론 논문에 나온 것대로 현재 해봤더니 제인이 안 되더라. 그래서 가짜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근데 분명히 논문에서는 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아이를 약화해도 현재 최근 뉴스에 보면은 중국에서는 LK99를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좀 모양새가 참 이상하게 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연세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 어떤 그 학교 연합에서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연세대는 또 딴 소리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LK99는 진짜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반전 드라마가 분명히 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또 APL 그러니까 논문 투고를 했는데 APL에 대한 논문의 투고가 됐는데 여기서 이쪽 관련된 기관에서 그 저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논문 기각이 될 것 같으면 초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학제 간의 뭐 이런 그 경쟁 관계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나중에 좀 이슈가 좀 되지 않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믿을 수는 없고 반전 드라마가 몇 달 후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파워로직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펀드를 투자를 했던 펀드의 2대 주주가 파워로직스가 있죠. 근데 파워로직스는 이런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BMS,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베트남에 대량 공장 증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 외에 다른 재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다. 그러면은 노란톡에서도 제가 선암, 그다음에 파워로직스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워로직스도 당연히 상한가를 좀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로 상한가를 했느냐, 정말 미리서 현재
제시를 했느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저 같으면은 궁금해서라도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면은 제2의 856 이제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궁금해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노믹 트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노믹 트리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진단키트 쪽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 어떤 시기에 이제 진단키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PCR 기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데 현재 정밀 진단 유전자 어떤 그 현재 기법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암 진단, 그러니까 조기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까지 캐치를 좀 하게 됩니다. 액체 생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5년 전에 암도 캐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암 되기 전에 초기에 계속해서 물량이 증가된 건데 그걸 캐치를 해낸 건데 이에 대한 어떤 그 조기 진단, 위암부터 간암까지 6개 암에 대한 특허 보유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상용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시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노믹 트리의 어떤 흐름이 이런 흐름하고 같이 연동돼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면은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업체들이 보통 수조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하면은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는 6천억밖에 되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격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 상승이 좀 되더라도 한번 접어주는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강사님, 다음은 엑셈이 좀 궁금한 게 오늘 많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엑셈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현재 빅데이터를 쓰고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현재 수집, 가공, 처리, 그다음에 이걸 아웃풋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 과정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통 이 빅데이터는 어디서 구현이 되느냐?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안의 상태에서 빅데이터들이 약간 움직여 주려는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XM 같은 경우는 전 구간 성능 관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제품을 이제 맥스 게이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XM이 다시 한번 현재 빅데이터 AI 쪽이 부상이 되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솔루션 종목이죠.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다시 한번 온바닥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오늘 이슈가 돼서 급등을 해줬는데 뭐 20%까지 급등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 시점이 아니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데이터 쪽 관련된 어떤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 데이터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 통 오시면은 많은 현재 관련된 종목 제2의 엑셈 현재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을 줄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가 또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죠. XR 관련한 종목인데요. 자, 맥스트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될까요? 네, 자 맥스트도 자 AR 쪽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뚫레인이라는 어떤 솔루션 현재 이름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플랫폼을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50여 개국에
1만여의 이제 개발사가 여기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어플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게 AR 쪽하고 XR 쪽하고 연결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가 아주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적용이 돼야겠죠. 새로운 디바이스는 AR 기기, XR 기기 이게 필수적인데 XR 기기가 현재 조만간 애플과 삼성에서 올해 현재 그 출시를 좀 앞두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련된 기술이 떠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XR 기기 쪽에서도 또 인공지능이 좀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애플과 삼성의 피할 수 없는 대전 2라운드가 디바이스에서 또 AI 폰에서 첫 번째는 펼쳐지고 두 번째는 XR기에 펼쳐지는데 이쪽 관련된 기술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오늘 18%가 좀 떠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지막 그 현재 가바닥에서 진바닥을 보이고 전체 행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오늘 18%가 떠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내일 좀 약간 하루 이틀 숨고르기 국면이 내일도 이쪽 관련된 이슈가 뉴스에 나올 일은 좀 만무하겠죠. 그래서 2, 3일 숨고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조정이 되면 매수 타이밍을 현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공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저희가 또 오랜만에 듣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해주셨으리라 믿으면서 자, 오늘 강의 이야기 바로 짚어주시죠. 오늘은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도체 생태계의 어떤 구성을 보시면은 반도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됐는지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반도체는 먼저 설계 부분, 그다음에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 이런 전 과정을 좀 하는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IDM이라고 합니다.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하죠. 특히 메모리 쪽에서는 직접 설계부터 현재 웨이퍼 생산, 패키징, 판매 유통까지 모두 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문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부분을 하고 있는 업체도 우리가 반도체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전문화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IP라는 게 무엇은 뭐냐면은 설계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또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IP 기업 또는 칩리스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칩이 없다는 거죠. 설계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칩리스 기업이라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팹리스는 뭐냐? 팹이라는 것은 현재 그 공장이라는 뜻의 개념이기 때문에 공장이 없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위탁 생산을 주로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팹리스는 내가 어떤 반도체를 만들겠다면은 설계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설계를 하고 위탁 생산에 맡기고 나온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이걸 이렇게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팹리스 기업 부분이 설계 자산을 설계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칩리스 또는 IP 기업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설계하려면은 어떤 IP를 적용해야 되고 또 어떤 IP를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웨이퍼 생산하기까지는 실제 작용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으로 바꾸는 설계의 어떤 부분들도 바꾸는 거 개념, 그다음에 패키징 테스트 과정 전체 과정을 다 관여를 좀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한 어떤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받는 어떤 구조가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디자인 하우스하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 파운드리는 순수하게 제작만 하는 겁니다. 현재 제작 도면 가지고 웨이퍼 생산하고 패키징 하는데 파운드리하고 디자인 하우스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좀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가 굉장히 큰 위상을 주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계속해서 다양하게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또 해외 기업에서는 거의 현재 IP 칩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좀 있죠. 그래서 공장이 없이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굉장히 어떤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사트라는 것은 현재 후공정을 말합니다. 후공정을 전무로 조립을 현재 잘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설계하고 생산하고 조립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IP 기업에서 디자인 하우스 넘어가기 전에 이제 팹리스 기업이 대표적이고요. 디자인 하우스에서 현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파운드리 조립 검사까지 좀 있는데 IP 기업하고 디자인 하우스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업체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현재 복잡하게 그리는 그림인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발전이 되어 왔는데 가면 갈수록 전문화된 기업, 팹리스, 그다음에 IP 기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화 발전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암시를 해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팹리스 부분의 어떤 산업 태동 시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세계 최초의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있었죠. 1980년대 좀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업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원신에 해당이 됐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람전자, 아람반도체가 최초의 기업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하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떤 반도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델릭스라든가 제주반도체 이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이고 실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많이 내줬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제주반도체나 이런 업체들을 몰랐느냐 하게 되면은 이 업체들은 D램이나 현재 랜드프레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이걸 납품을 안 받아줍니다. 이거 만들어달라 하니까 우리 못 만든다. 우리 하기도 바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위탁 생산, 대만의 위탁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이제 망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살아남는 팹리스 기업, 공장이 없는 기업이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D램이나 랜드프레시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알아야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팹리스와 이제 파운드리는 팹리스는 제작 의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제품 전달의 관계이기 때문에 팹리스와 이제 파운드리가 굉장히 두 개가 어떤 양대 축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K 반도체 전략과 팹리스 산업 육성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K-벨트라고 좀 합니다. K-벨트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 판교를 보시면은 판교가 팹리스를 만들고 팹리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명 판교 프로젝트라고 많이 좀 하는데 그만큼 이 팹리스 기업의 팹리스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판교에다가 대규모적인 어떤 그 투자 뭐 이런 개념을 신개념으로 들고 나왔던 것들이 1990년대에 미국이 팹리스 어떤 형태로 모든 산업을 지배하기 때문에 최초로 세워졌던 것이 판교고 나머지 이 화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파운드리였던 공정에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팹리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커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다음 산업 이 반도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선 통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고 산업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스템 반도체 요거를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그러니까 현재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종류를 보더라도 뭐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패스를 좀 하고요. 다양하게 어떤 그 이 시스템 반도체가 쓰이고 이걸 설계하는 어떤 업체들이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통신용에서도 현재 어떻게 보면 팹리스 기업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전력용에서도 시스템 반도체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용에서도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물론 이런 모든 기업들은 설계만 한다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팹리스 기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업체마다 현재 그 들어가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팹리스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은 왜 판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면서 왜 판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는지 한번 보시면은 2021년 글로벌 팹리스 기업 시장 점유율 베스트 5를 보시면은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장 지배력이 강한 5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공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설계만 하는 기업으로 돼서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좀 일으키죠.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고,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TSMC 또는 일부는 삼성전자에 전부 다 파운드리로 위탁 생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만큼 팹리스 기업의 중요성들이 강조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만들자 해서 판교가 만들어진 거고 팹리스의 어떤 성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는 없고 다만 통신 반도체, 그다음에 GPU 설계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팹리스 기업이 뭐가 있느냐?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1위부터 5위까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1위는 LX세미코, 2위는 어버 반도체, 3위는 AD 테크놀로지, 4위는 제주 반도체,
5위는 텔칩스가 있습니다. 자, 뭐 LX 세미콘은 알다시피 디스플레이 이제 칩 쪽으로 되고 있죠. LX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공장이 없습니다. 다만 설계만 하고 위탁 생산을 맡기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어보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현재 제주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주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좀 내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LX 세미콘은 너무 대형주고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 너무 올랐기 때문에 2위, 3위, 5위를 한번 잘 지켜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번 그중에서 한번 하나 둘씩 좀 끼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강의를 좀 만나봤는데요.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질문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강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저희 다음 코너 만나볼 텐데 다음 코너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1타 주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강사님이 잠시 출연을 안 하고 계신 동안 그새 네페스가 20% 넘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 네페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자, 그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제 후공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후공정에서도 현재 컨벤셔널 공정, 일반적인 공정 외에 어드밴스 공정이 있다. 어드밴티지 공정이 좀 있는데 그 공정에 특화된 부분들이 현재 네페스에서 좀 하고 있고 또 네페스 자회사 그 계열 회사 네페스 아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현재 1, 2주 지난 뒤에 한번 크게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 후공정의 어떤 그 특화된 그다음에 어드밴티지 공정에 대해서 현재 최대 수혜주로 제시를 했는데 네페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페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랫동안 이런 그 박스권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역헤드 숄더 형태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역헤드 숄더에서 쌍바닥 형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과 조정, 눌림목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개를 했을 때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승부르기 국면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해주고 조정을 보이고 5일선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3만 원 가까이 27,000원 이상 저점에서 보면은 15,000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이 되면 거의 더블 가격이기 때문에 더블 가격을 향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으로도 손상이 없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네페스 좀 AS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페스가 정말로 3만 원까지 향해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주가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사실 아까 강의에서도 힌트를 잠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 내용 못다 나눈 이야기 있으면 마저 짚어주시고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죠.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AD 테크놀로지 부분들은 약간 칩리스 기업이면서 약간 디자인하우스 뭐 개념, 약간 복합적인 성격의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AD 테크놀로지 왼쪽에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업 모델, 뭐 디자인하우스 개념 보시면은 현재 IP 업체,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그다음에 후공 업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연결하는 어떤 역할들을 현재 AD 테크놀로지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보통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개념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하고 연결이 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으로 연결된다든가 아니면은 TFCL 공장에서 연결이 되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중간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는 이 두 업체의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TSMC의 VCA 파트너사고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 파트너 두 개를 동시에 한 업체는 AD 테크놀로지가 유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왼쪽에 뭐 트로피 같은 게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2022년 베스트 엔지니어링 어워드 수상을 좀 했습니다.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트로피에서도 나와 현재 인증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의 DS 파트너의 업체에 소속된 업체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 인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AD 테크놀로지가 500명, 그다음에 코아시아가 400명, 세미파이브 300명, 가온칩스 160명, 알파울팅스 90명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가장 연구 인력이 많다 하는 점에서 최고의 어떤 현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D 테크놀로지가 남다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AD 테크놀로지가 디자인 하우스 개념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체적으로 IP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IP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려는 어떤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IP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준 거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것도 쓰고 또 남의 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제 편집하는 커스터마이징한 것들도 역할도 해주고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자체 IP에 대한 자산도 어떻게 보면은 로열티를 주고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게 4개의 종류 왼쪽에 보시면은 4개에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는 IP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왼쪽에 보면은 ADP 500TM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제목이 좀 있죠. 자, 그런 부분 이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SSD 구조라고 좀 있고 그다음에 SS 구조 밑에 D램이 있죠. D램이 있고 D램 위에 이제 빨간색으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거에 관련된 SSD 구조에 관련된 컨트롤 IC에 대한 설계 사선을 좀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매출이 약간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ADP 500이라는 뜻은 현재 5나노 공정을 가지고 설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온 디바이스의 개념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CXL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HBM도 등장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모든 것에 HBM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마찬가지 기술인데 이 업체에서는 SSD에 관련된 DRAM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의 어떤 그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프로덕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동안은 해왔던 각종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제품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뭐 내용 하나씩 뭐 그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 패스를 하고요. 여기서 AD 테크놀로지의 어떤 설계 어떤 기술을 현재 알 수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3나노 GAA 기술 기반의 설계를 수주를 좀 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은 최첨단 기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기술 기반의 수주를 좀 했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력을 이미 입증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으로서 또 IP 자산의 또 업체로서의 또 위상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만능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AD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완만하게 계속해서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크게 상승을 해줬고 조정을 보이다가 이 고점을 현재 넘어가지 못하고 쌍봉에서 약간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안착을 하고 돌파를 하려다가 안착을 좀 했죠. 그래서 아직은 계속해서 정비율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이자 ASIC 주문형 반도체 설계 그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어떤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구체적인 전략들도 배워보실 수 있고요. 또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도 장중에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독방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소폭 밀려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 강의는 이어졌습니다. 팹리스 관련주의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영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